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이 자리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순서대로 앉았는데 너와 나의 거리 10cm 정도 되는. 네. 다들 오늘 리얼은 없으시죠? 네. 준비된 멘트. 오늘 리얼 없으신 분들만 이렇게 오붓하게 같이 라이카 시네마에서 토크를 하게 됐는데 거의 저는 이제 이 장편 비밀의 정원과 또 이제 그 연관된 단편들을 보는 이 행사가 진짜 소규모 영화제를 방불케 한다. 참 신박한 기획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장편과 단편 보시면서 좀 풍성한 주말이 되지 않을까, 토크까지 이어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초청되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게 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죠. 손주 감독님 먼저. 네, 저는 너와 나의 거리 1m와 리얼과 비밀의 정원을 연출한 박선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영한 비밀의 정원과 여름밤 배정단입니다. 네, 시작되고. 안녕하세요. 저 영화 비밀의 정원과 여름밤에 이제 출연을 했었던 한우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상영한 여름밤을 연출한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직무유기라는 작품 연출한 신지훈입니다. 오늘 그 전석호 배우님은 또 이제 다른 촬영으로 바쁘셔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신지훈 감독님께서 이제 그 직무유기를 통해서 바라본 전석호 배우님의 이야기까지 두 역할을 다 이렇게 해주시는 전석호 배우를 대표해서 모시고 계신 김차대한 그런 인물을 끼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영화로 그리고 또 이제 그 배우들로 좀 이렇게 엮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구성으로 토크를 하는 건 저도 정말 좀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감독님과 배우분들 아니 감독 대 감독 이렇게는 했지만 배우들이 출연했던 작품들의 감독들을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는 이런 방대한 기획이 정말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마 이제 비밀의 정원을 다른 감독님들도 좀 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보신 소회를 조금 들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지영 감독님 먼저. 네, 우선 그 감독님 영화를 극장에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한윤 배우가 리뷰 관련된 것 때문에 한번 따로 보내주셔서 먼저 그냥 컴퓨터로 보고 개봉하고 극장에서 한번 봤는데 우선은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뭐 상투적인 얘기지만 상투적이네요, 상당히. 저는 그 좋았던 지점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보면서 그냥 어쨌든 뭔가 어떤 피해자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이랬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과 뭐 적극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옆을 지켜준다는 것,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기다려주고 뭔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작은 행동이나 이런 용기들이 충분히 누군가한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점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인상적인 장면은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집에 내려가는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려가는 과정들이 꽤 길게 보여주잖아요. 그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보고 나서 사실 영제목을 봤거든요. 그 웨이백 홈이라는 영제목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제가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인서트 컷으로 쓸 만한 장면이었는데 사실은 훨씬 더 긴 호흡으로 그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장면은 되게 단순히 인서트 컷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영화의 의미를 좀 담는 어떤 한 컷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두 배우의 어떻게 보면 이제 훌륭한 연기를 보시면서 그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단편 때부터 배우를 좀 잘 발탁을 했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조합. 그 신기하게 그 이열이라는 작품에도 두 배우가 나오죠. 너는 안 나오니? 정답은 안 전석호 배우님. 아, 네네, 그러네요. 어쨌든 이 두 배우가 캐스팅했다는 얘기 듣고 조금 신기했어요. 부산영화제 처음 제가 기사에서 네. 두 배우가 딱 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뭉클한 순간이었거든요. 뭉클함과 뿌듯함.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두 훌륭한 배우 네. 또 공교롭게 거지 이제 처음 영화를 시작했을 때 저랑 같이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굳이 아니었어도 네. 상투적인 얘기지만 두 네. 배우는 알아서 잘 성장했을 만한 배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게 제일 반갑죠. 어쨌든 저랑 네.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했었던 두 배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네. 감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원님께서 상투적인 표현을 섞어가시면서 이 두 배우와 영화에 대한 또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손정원님 여름밤을 보시면서 보시고 좀 힌트를 얻으셨나요? 캐스팅을 하실 때 어떤 네. 그 당시에 방금 보신 미열의 은주라는 인물을 캐스팅하려고 그 해에 나온 거의 모든 단편을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조금 신선한 배우를 찾고 싶었고, 근데 조금 찾기가 어려운 아기도 있고 이제 어려웠는데, 근데 여름밤에 딱 처음 등장했을 때 일단 근데 영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영화를 끝까지 좀 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한우연 배우를 보고 제가 인상이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 크게 다가와서 캐스팅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정다운 배우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는데 역할이 없으니까 미열에서는 마음속에만 이렇게 좀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의 정원 시나리오 쓸 때 이제 정다운 배우를 염두하고 썼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비밀의 정원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남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작 가해자는 이제 사라지고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막판에 처벌을 받을 때도 5년형이라는 게 너무 실소가 나올 정도였는데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와 같이 이제 호흡하는 가족들 지인들이 더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두 배우의 이런 긴장 관계 같은 것들이 두 배우의 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좀 약간 찾아가자면은 여름밤에서의 둘의 어떤 그런 긴장 관계들, 같은 상황일 수도 있죠. 스케줄 전쟁을 치르는 청년 세대, 그 안에서의 모습들이 잘 성장해서 이 배우들이 장편에서의 호흡도 가져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지영 감독님께 이제 비밀의 정원 얘기도 들었고, 신지훈 감독님이 아주 긴장을 하면서 네네. 이지영 감독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감독님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네.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마이크가 부담인지 좀 꺼졌네. 들어볼까요? 네, 마이크가 부담이 되는 아니, 말씀을 너무 길게 잘해주셔서 상투적인 표현을 쓰셔도 돼요. 네. 저는 일단은 VIP 시사 때 봤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같이 대학원 일 같이 다녔거든요. 선주 감독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기획 단계부터 좀 듣기는 했는데, 그때 이제 학교 수업 때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게 이제 극장에 이렇게 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예전에 미열하고는 또 다른 느낌? 그리고 이제 직업도 좀 다르고 이야기도 좀 메시지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은 좀 더 발전한 느낌도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작품적으로는 워낙 또 박선재 감독님이 영화가 잘 찍으시니까 그런 거는 참 좀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대학원 같이 다녔던 동료로서 뿌듯함.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좋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그 전석호 배우랑 라면 배우님이랑 그 침대에서 바다가자고 얘기를 하는 네. 장면인데 거기가 저는 너무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마지막에 그 또 바다 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면서 약간 되게 뭉클했었던 그런 네.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뿌듯함과 뭉클함이 이제 그 감독님의 신지훈 감독님의 총평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근데 오늘 이제 사실은 조금 외롭게 그 전석호 배우님이 같이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독님과 그 사이에 사위가 좀 약간 소원해지셔서 한 자리 있기. 전석호 근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배우님이 이제 제 대학교 이제 학부 때 동기예요. 그래서 저 영화도 혹시 이제 무료로 출연을 해줬었는데 저 이제 영화 찍을 때 좀 너무 힘들었었는데 저기 이제 현장에서 좀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도 나오고 테이크도 이제 한 번에 봐야 되다 보니까 그때 좀 멘붕이 왔었는데 전석호 배우가 엄청 다른 배우들 케어도 되게 잘해주고 네. 그러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연락은 요새 너무 셀럽이 되셔서 아, 네. 조금 전에 전화가 네. 왔어요. 미안하다고 네. 같이 못해가지고 네. 신지훈 감독이 혼자 외로울 뿐이다. 그냥 그렇게만 전화를 네. 안 나오네. 네. 안 나오기는? 아니, 나오고 잘 있습니다. 들리시죠? 네. 그 신지훈 감독님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비밀의 정원에는 그 또 이제 좀 캐스팅의 비밀이 있으시다고 감독님이 그 엑스트라를 필요로 한다 해가지고 그냥 가서 이제 하루 정도 엑스트라 많이 나온 날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어디 서 있어 이러면 가서 서 있고 계속 인천 갔다가 파주였나요? 거기 네, 경찰서. 일산. 일산. 일산에서 시작해서 네, 일산에서 이제 갔다가 네. 인천 갔다가 네, 보조 출연을 또 이제 깨알같이 하셨군요. 그래서 제일 이제 그러니까 저도 듣고 나서 이제 생각난 장면인데 법정에서 두 배우들 뒤에 있으신 분 다시 영화 보실 때는 바로 이제 그러니까는 제일 잘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제일 잘 보이는 배우들 뒤에 있지만 훨씬 더 잘 보이는 그 모습을 선보이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전석호 배우를 대신해서 출연자로 또 이 자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작품들 장편이랑 단편 다 보시고 나서는 그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이제 그 리얼이라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비밀의 정원의 그 마당에 있는 한 그루의 작은 나무가 성장해서 장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단편의 그 단초가 장편으로 확장되는 그런 그 형태를 띄었어요. 그래서 박선주 감독님께 이렇게 이제 그 같은 소재로 장단편을 만드신 이유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미어를 촬영하고 난 직후에 거의 바로 장편 기획을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더 할 이야기가 남았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미어를 촬영하고 나서도 그 고민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장편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어를 끝나고 나서 이건 조금 더 해볼 이야기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미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는 하루 반나절의 어떤 이야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어떤 그 관계의 어떤 균열과 그것에 잠시 회복되는 지점을 아주 짧은 찰나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피해 당사자의 어떤 상처에 대해서는 더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다뤄보자. 그래서 리얼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비밀의 정원은 조금 더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일까, 그게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라는 지점으로까지 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은 언제쯤 이제 그 장편으로 이걸 확장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리얼 찍기 전부터 장편 하고 싶었는데 그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단편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먼저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리얼을 촬영하고 나서 주변에 이제 동료분들이나 뭐 다들 반응이 괜찮았고
그래서 거의 곧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어요. 곧바로. 네. 주변에 동료분 얘기하시면서 바로 신지훈 감독님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당시 이제 감독님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격려를 주셨는지 감독님한테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생각 없었을 것 같은데. 서로 워낙 혼자 알아서 잘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뭐 어떻게 도움을 주거나 뭐 이런 건 없었는데, 근데 아무튼 뭐 그런 깊은 얘기는 안 해봤지만은, 네네. 아무튼 항상 제작비 고민과 네. 그런 거에 엄청 시달려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좀 약간 힘들어하던 네. 기억이 있으시군요. 한유연 배우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단편 찍으실 때는 그 감독님 혹시 이걸 장편으로 확장 거라는 얘기가 있으셨는지 서로,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름은 달라지긴 했지만 어떤 같은 고민에 처한 캐릭터를 연기를 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안 받고 어떠셨는지, 장편과 단편 모두를 한 이제 그 결정과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미어를 장편화 한다고 말씀을 안 하셨었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얼핏 그 때가 생각이 나는데 석호라고님께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장편으로 한번 해봐라. 네. 이렇게 얼핏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왜곡하는데. 네, 본인이 먼저 말했다고 자꾸 왜곡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장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데 난 좋은데 이런데 어쨌든 이제 석오빠는 곧바로 네. 너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줬죠. 그 당시에는 제가 뭐 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니었고 장편으로도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얘기를 그 촬영 이후에 아예 지나고 나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수정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없는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예. 그래서 뭐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이제 네. 장단편으로 연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죠. 근데 미열이랑 비밀의 정원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비밀의 정원을 준비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그때 제가 다른 이제 뭐 어떤 그 작품에 같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고 저도 이제 고민 끝에 사실 안 할 수 없는 책이었어요. 이야기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 손을 딱 잡고 하게 됐죠. 감독님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는 장단편을 만들긴 하지만 같은 배우를 다시 주요 캐스팅을 하는 경우가 또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두 배우를 단편 이후에 다시 또 비밀의 정원에도 캐스팅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얘가 안 되는데. 얘가 안 돼요. 네. 그때 뭐 결국에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오늘 미어를 보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그 경찰서에서 나와서 그 차 앞에서 둘이 대화하는 그 장면에서 제가 그 스틸컷을 붙여놓고 시나리오를 써왔어요. 그래서 그 배우들을 계속 상상하면서 시나리오를 비밀의 정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상우와 그 정원의 얼굴이나 어떤 모습이나 뭐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이 두 배우가 들어와야지만 이게 딱 완성되고 뭔가 어긋나는 다른 배우를 만약 상상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안 맞고 어긋나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일 먼저 전석호 배우랑 한혜연 배우를 한테 말씀을 드렸죠. 같이 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미월 때 잘 소화를 해줬고 그리고 그 영화가 장편화 됐을 때 같이 한다면 정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네. 이게 직업도 달라졌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감정의 폭, 운영의 폭도 배우한테는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까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경찰서에서
조서를 진술서를 쓰고 나와서 차 안에서 폭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편에.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좀 관리하셨는지 장편과 장편의 그 인물들의 가장 큰 차이점 어떤 거에 좀 궁금해요. 조금 미열에서 비슷하게 가져온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비밀의 정원에서는 직업 자체가 좀 움직임이 많은 그런 수영 강사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열에서는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캐릭터적인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없었는데 이제 좀 장편화되면서 좀 어떤 활동적인 모습이랑 그런 거를 더 조금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지점이 있었고요. 네, 제가 한 번 말하는데 좀 생각이나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네. 네. 생각하시고 또 떠오르는 게 네, 있으시면 네. 더 추가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석호 배우님 자리에 안 계시니까 일단 전석호 배우님 얘기는 조금 킵해두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장단편의 이 그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주변 인물들의 확장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 역할이 가지고 오는 그게 가지고 있는 긴장관계가 장편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 긴장관계를 정말 조율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정다운 배우의 놀라운 연기. 네. 다들 웃으시는 거 굉장히 의미죠. 네. 이 배우는 지금 정다운 배우님 옆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되게 저도 민망하지만 저는 옆에 두고 얘기 잘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앞으로 그 한국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정다은이라는 그 이름을 다들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왕성하게 그 나이가 들면서 계속 한 작품 업데이트를 하는데 너무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가장 제가 최근에 본 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된 그 경쟁작이에요. 거기서도 진짜 이 비밀의 정원에서 본 단단한 연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여름밤 때 이미 좀 알아봤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지영 감독님이 이제 이 역할을 하면서 너무 거기서 이제 가장 환경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생활고에 찌들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막 가해하라고 뛰어올 때는 너무 밝은 모습 이거를 양면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면서 그 두 가지를 한 사람의 이 캐릭터로 무리 없이 연결시키는 연기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자기는 어떻게든 이 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해맑게. 그래서 이 역할 그때 지금 한지 몇 년 지났잖아요. 그죠?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했는지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우선 그 미열이라는 단편 영화를 받아서 봤었어요. 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영화가 담고 있는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너무 반가운 언니랑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찍는데 사실 씬들이 막 밝은 씬들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언니가 너무 좋은데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갖춰져 있는 것들이 거기서 너무 다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연기보다는 또 아예 초면인 언니가 아니었고 언니가 아니었고 그래서 정도가 떨어진 언니는 많네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연기라기보다는 놀다 왔어요. 오늘 맨날 선배님 석호 선배님도 그러시고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밥 먹을 때도 많은 이야기 해주시고 해서 전 되게 좋았던 현장이었거든요. 네. 감독님 사실은 이제 그 사건의 비밀, 그러니까 이 영화의
있어서는 이제 사건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 비밀이 그 끝까지 이제 동생에 의해서 유지가 되다가 이 서로의 속마음을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이 사건이 얼마나 피해자들한테 압박을 주는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또 이제 그 배우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면. 다은이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엄마 미소를 짓게 만든. 그 당시에 실제로 18살이었어요. 네. 촬영할 때.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현장의 비타민 같은 존재였고 다은이가 오면은 다 너무 좋아하고 네. 항상 그 에너지가 밝은 에너지를 계속 이렇게 뿜어주고 저희가 이제 많이 지쳐 있을 때 정다은 배우가 현장에 거의 모든 장소에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루 종일 찍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회차를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왔을 때 항상 자기의 어떤 그 텐션을 유지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밝지만 딱 연기 딱 들어갔을 때의 그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지금도 물론 어리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그 당시에는 더 미성년자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하얀 도화지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제가 뭔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되게 잘 바로 흡수해서 딱 바로바로 실현해 주니까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내내 다은이가 왔을 때 너무 행복한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맨날 지지고 볶고 힘든데 이제 항상 와서 환기시켜주는. 환기를 많이 시켜주고 그게 밝은 역할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어쨌든 정말 어떻게 보면 캐릭터 같은 역할을 조금. 영화에서도 뭐 밝은 장면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다은 배우 소희가 딱 들어오는 순간 조금씩 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항상 뭐 재밌었어요. 네. 아니, 네.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이지만 동생 같지가 않고 네. 진짜 현장에 있을 때 좀 제가 지치거나 그럴 때 좀 기댈 수 있고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옆에 편한 그런 친구였어요. 약간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죠. 믿음직스러운. 근데 벌써 여름밤이 2016년 작품이고 또 이번 비밀의 정원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관객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간의 어떤 그 격차를 보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연기의 변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체평가? 제 연기 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죠? 네. 우선 그때 촬영했을 땐 15살이었어요. 여름밤. 15살이고 믿어지지 않지만. 비밀의 정원 촬영할 때 18살이고 지금은 21살인데 아이고. 아, 귀엽다. 그냥 제가 느끼는 저의 연기 변화라기보단 그냥 솔직히 저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언니랑 했던 작품이 15살 때 했는데 18살 때 다른 작품을 또 하고 지금 21살에 만나서 하는 이 자체가 너무 재밌고 신선한 경험이잖아요.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 되게 영광이다라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분들이 다 어떤 모종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같이 계시잖아요. 저도 인연이 있어요. 사실은 2016년에 여름밤이 한중 꿈키운 단편 영화제라고 북경에서 그 중국의 단편 영화들 수작과 한국의 수작을 모아서 같이 상영하는 그런 영화제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초청작을 선정을 했어요. 여름밤 잘했죠. 네. 기자님이 선정하신 거예요? 네. 그래 오늘 밝혀졌어요 비밀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지영 감독님이랑 같이 북경에 가서 관객들이랑 상영을 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이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굉장히 이제 그 영화의 스토리라인에도 잘 녹여내고 이 긴장감들 그리고 지금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들도 잘 녹여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두 배우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되게 캐릭터가 약간은 상반되는 그런 느낌. 한 명은 굉장히 좀 약간
더 우울감에 젖어 있고 한 명은 더 활기찬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서 두 배우 캐스팅할 때부터 좀 감독님이 주의를 기울인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 지점이 아마 이제 그 비밀의 정원에서도 엿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렇게 정다운 배우를 그러니까 촬영할 때 15년이었거든요. 촬영은 이제 15년이어서 중학교 2학년 때였죠. 네. 근데 사실 영화상 배우는 고3이었어서 아 진짜. 네, 사실은 지금 나이 때쯤 해야 되는 배우들 이미 15살 나이에 해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네, 되게 삼촌의 기분처럼 잠깐만 박사주하는 엄마의 기분 네, 지금 내 삼촌의 마음으로 너무 이렇게 막 말을 잘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이렇게 네. 자꾸 이렇게 되면 신준 감독이 그 다음에 누가 될지 오늘 처음 뵀는데. 그래서 네, 캐스팅 과정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여름밤에서 그 비밀의 정원까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이 두 배우의 실제 성격과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면 배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밝은 친구인데 네. 굉장히 진지한 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진지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연기를 되게 접근하거나 대하는 태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진지한 면이 있어서 그런 어떤 성격적인 측면이 여름밤에 소용하고 좀 맞닿는 지점이 있었고요. 정다은 배우는 실제로 진지한 면도 있지만 정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밝고 사실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조금 자유로운 면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캐스팅 과정에서 사실은 정다은 배우가 먼저 캐스팅이 됐었고요. 네. 정다은 배우는 그 당시에 동물원이라는 단편 영화가 네. 있었는데 그 단편 영화를 보고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영화가 데뷔작일 거예요. 네. 그 영화를 보고 사실 처음 보는 배우인데 너무 사실은 충격을 받아서 이 배우는 누굴까 하고 사실 수소문을 해서 만나보고 만나자마자 사실 저는 거의 확정을 지었거든요. 정다은 배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배우가 캐스팅이 되는 상황이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실제적인 어떤 이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성격들이 그 캐릭터들과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 2016년에 여름밤을 만들고 내놓고 그해 화제작으로 단편 화제작이었고 저도 이제 주목을 했었고 5년 만에 또 아이들은 즐겁다라는 장편으로 이번에 개봉을 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사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이분들이 지원 사격을 나중에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장편을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제 여름밤 보시고 이제 그 장편까지 보시면은 훨씬 더 이 영화에 대한 애정도가 팍팍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지훈 감독님 이렇게 보니까 엄마, 삼촌 이렇게 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직 처음 봤는데 옆집 아저씨 참 대견하네요. 오늘 자리에 안 계시긴 하지만 저는 진짜 이 직무유기가 어떻게 보면은 전석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연기 스타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특 장점을 정말 영화의 그 단편이라는 형식 안에 짜임새 있게 빼먹을 거 다 빼먹었다. 잘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석호 배우님이 되게 믿음직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키 190 오늘 안 와서 너무 안타까운데 덩치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막 이런데 되게 뺀질뺀질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대충 뭐든지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무마하는 약간 그 약삭 발음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캐릭터 안에서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진짜 직무유기를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한 게 이생의 하렐이나 그 킹덤의 범파리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전석호 배우를 먼저 발견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특징을 잘 아실 텐데 배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전석호 배우는
저희 핸드폰에는 짐승이라고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짐승같이 연기해갖고 그게 저희 동료끼리는 쟤는 왜 연기 안 하고 자기 그걸 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직무유기라는 영화 찍을 때도 초반에 좀 짜증내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모니터 보면서 석구 짜증내는 연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짜증 지도로 났는데 이렇게 옆에서 다른 친한 또 형이 야 저거 진짜 짜증 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좀 그 액션 그 디렉션 들을 때 약간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욕을 하고 갑자기 비평을 하게 됐는데 전석구 배우가 다른 거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현장에서 되게 뭐 밝고 그러면서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은 제가 어쨌든 그 찍는 거 보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 엄청 그 역에 맞게 엄청 여우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런 롤들이 되게 좋은 배우인 것 같고 또 그런 매력으로 또 계속 차기작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렁설렁한데 여우 같다. 이거의 대가는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는 두 배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전석구 배우와 하정우 배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영역 안에서의 그 재미들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배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석구 배우는 모니터를 일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직무유기에 저기 원테이크잖아요. 그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가오고 저 뒤에서 제가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 완전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통제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니터를 안 하는데 정말 근데 저도 미열이나 뭐 비밀정보까지 했지만 귀신같이 자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번엔 바스트 샷이야 뭔지 물어는 보고 근데 모니터는 안 해요. 근데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에 맞게 이렇게 카메라와의 어떤 거리라던가 연기나 이런 것들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여우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짐승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동물적으로 이제 그 연기의 감을 흡수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포장을 제가 열심히 잘 했죠. 네. 뭔가 감독님들의 해석에 의해서 전석구 배우 귀가 간지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적재적소에서 동물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연극을 대학로에서 연극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전석구 배우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이렇게 주변을 안 돌아보고 연기만 계속 이렇게 좀 약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했대요. 했고 그것들이 이제 결과치로 어느 순간 이렇게 어떤 것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그 리얼에서의 그 짧은 머리, 쇼컷 머리 아니면 이제 아마 이제 그 직무유기에서도 짧은 머리도 본인 머리랑 비슷할 거예요. 본인 보통은 쇼컷 되게 많이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산에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일이 없을 때는 막 네팔도 가고 이렇게 등반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활동적인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연기에 많이 묻어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밀의 정원에서도 사실은 이 사건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겪었던 그 아픈 상처를 알기 전과 알기 후에 변화 이런 것들을 캐릭터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전석구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강점의 그런 연기들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다가 그 변화를 보여줄 때 더 효과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지 않았을까 싶어서 칭찬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열어놨는데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 배우님인데 여름밤에서 달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전력 질주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다은이가 5kg가 빠졌다고. 그때 촬영을 하는데 제가 잘 달리나 봐요. 이렇게 뛰는데
제가 봐도 좀 잘 뛰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촬영을 하는데 약간 오르막길이었죠. 살짝 오르막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진짜 실제로 여름 밤이어가지고 네. 엄청 더웠는데 막 새까맣게 이렇게 뛰는데 저는 솔직히 막 그때는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재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게 뛰는 점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정말 이렇게 망원을 쭉 당겨서 정말 한 100m의 거리를 네. 뛰고 마지막에도 이제 거의 100m의 거리를 뛰는데 거의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카메라가 픽스였어서 테이크를 조금 그나마 덜 봤는데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도 이제 계속 움직임이 있고 그 타이밍과 이걸 맞춰야 돼서 한 10몇 테이크를 봤을 거예요. 그 장면 때문에. 많이 달려. 네, 그래서 100m를 전력으로 네. 10몇 테이크를 가서 근데 생각보다 정말 저도 예상 못할 정도로 너무 잘 뛰어서 뛰는 거를 되게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되게 그래도 기분 좋게 뛰어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점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달릴 때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전력 질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투자를 하는 그 시간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좋았던 것 같고 그 설렘 같은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팍팍한데 이 현실이 이 정다운 배우님의 그 연기, 달리기 연기로 잘 그게 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갈게요. 두 배우님은 사제지간에서 자매지간으로 다시 연기하게 되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사교육 시장의 사제지간에서 자매지간으로 연기를 하셨습니다. 반가웠죠. 다른이어서 전 진짜 좋았어요. 뭐 할 일 있어요? 네. 일단 다은이를 보면은 다은이 눈이 모든 걸 이렇게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은이 눈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빠져들고 그러는데 그 눈 속에 되게 순수한 그 다은이의 생각이랑 마음이 이렇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은이가 그냥 사람으로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출 때도 너무 좋은 배우라서 다시 만났을 때도 역시나 좋았었어요. 네, 진심이 느껴지는데 한우연 배우님에 대해서도 정다운 배우님 해주셔야겠네요. 저는 그 여름밤 찍었을 때 언니랑 닮았다고 그 스태프분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매 연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나중에 자매. 이 비밀의 정원 찍을 때도 그 느낌이 닮았다고 그러셨거든요. 스태프분들께서. 그래서 나의 친언니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름밤 때도 그 마지막에 햄버거 집에 가서 이제 어쨌든 이들이 잘 살겠구나 앞으로 그래도 힘들어도 그런 생각 그게 가지고 있던 갑갑한 지점들을 두 배우가 풀어줬다면 비밀의 정원도 마지막에 나무를 밀 때 그때 안도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힘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배우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눈빛 얘기했는데 그 눈빛들이 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일단 이제 영화에 대한 평가도 해주셨네요. 여름밤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배우님들의 케미 미열이라는 단편이 비밀의 정원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또 다른 분, 프레디라는 분. 한 배우님 영화에서 어두운 모습만 보다 실제 밝고 웃는 모습 보기 좋네요. 네. 헤이리 시네마 집을 못 가서 아쉬웠는데 오늘 실제 보니 좋습니다. 네, 헤이리 시네마보다 라이카 시네마가 더 좋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다고. 그리고 유형이 중요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공간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소극장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약간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이랑 같이 이렇게 눈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눈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즐거운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지훈 감독님은 다음에는 꼭 전석구 배우님을 같이 모시고 오셔서 그런 자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작품 하실 때는 이 두 배우님들도 적극 이제 이번
그 기회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고려하겠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마음으로 당연한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배우님들께, 감독님들께 또 오늘 관객과의 만남에 대해서 인사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엄마의 마음으로, 삼촌의 마음으로 옆집, 또 아저씨, 옆집 아저씨 요즘 너무 무서워가지고 옆집 아저씨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언니 동생의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한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독님들께, 본인들께 인사를 좀 그러면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박성주 감독님. 저는 저도 영화를 봤으니까 여름밤이랑 직무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네네.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 일단 여름밤 같은 경우는 그때 캐스팅 할 때 그때 우연 씨랑 미팅할 때도 우연 씨한테도 얘기해서 우연 씨가 되게 의외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우연 씨가 이렇게 바지를 시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바지춤을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한데 좀 꽂히는데 그거에 약간 처음에 꽂혔던 것도 있었거든요. 배우들이 그러니까 일단 얼굴이나 뭐 그 보이스 톤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는데 몸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들은. 네. 그러니까 얼굴로만 연기하는 게 아니라 몸이 릴렉스돼 있어야지 이제 연기가 잘 나오니까. 근데 뭐 그런 지점들이 너무 되게 잘 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뭔가 느낌을 확 받았고, 그 다은이 같은 경우는 다은이가 너무 졸려하는 그 표정이 그게 낮은.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확실히 졸릴 때 찍은 장면이니까 이렇게 눈이 거의 반쯤 감겨 있는데 그거를 내뱉는데 그게 오히려 정말 그 나이 때 애같이 느껴지면서 그 아이의 고단함처럼 느껴지고 그게 되게 뭔가 솔직담백한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다른 씬에서는 되게 단단한 느낌이 있었어요. 다음 배우가 이제 그 역할에 대한 그럼 자기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뭔가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들이 되게 잘 표현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 배우들도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미열도 찍고 비밀의 정원을 찍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다은이가 이제 그 당시에 여름밤에서와의 얼굴과 비밀의 정원에서 얼굴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얼굴이 그 전에 아까 동물원 말씀하셨는데 동물원 이미 그러니까 애기들은 조금 인상이 조금 더 부드럽고 아직 딱 이목구비가 잡혀 있지 않잖아요. 동물원이 조금 그래요. 약간 흐리멍텅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여름밤에서 조금 더 또렷해지고 비밀의 정원에서 조금 더 또렷해지고 지금은 또 이제 성인이 돼서 보니까 더 정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직무유기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그때가 아마 미열 찍고 그 다음에 아마 직무유기를 찍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그 신중 감독님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미열을 보니까 전성거 배우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약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너무 궁금해요. 전석구 배우님의 이 모든 것에 대한 코멘트가. 전석호 배우 왔으면 이제 기분이 안 끝나죠. 네. 말을 계속하니까. 그때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저는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그 원테이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게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만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완성된 거를 보니까 이 신중 감독과 전석호 배우의 어떤 합이 되게 잘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는 감독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 작품도 그렇고 그 다음 작품도 그렇고 되게 또 그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을 또 내보낼까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항상 저도 응원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와줘서 너무 전석호 배우가 너무 배신자처럼 안 와서 그렇긴 한데 오늘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우연 씨도 네, 우연 씨가 스케줄이 바쁘기 때문에 지구에 이제
근데 그래도 꽤 많이 참석을 했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다은이랑 같이 또 보니까 너무 저도 그 기분이 좋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이 조합 좋은 거 같죠? 이렇게 좀 시간이 허할 때 또 같이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박수를 한번 네, 배우님 먼저. 마무리 인사했죠? 저도 이제 엄마 같은 감독님하고 엄마이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나이가 보이고 안 되겠어.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언니하고 이제 처음 뵙지만 감독님하고 네 너무 이제 반가운 분들과 함께 해서 이 자리 자체가 너무 좋고 대화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엄청 오랜만에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박선주 감독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중에 이제 가장 크게는 이재용 감독님이 있어서인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오늘 여름밤에 이재용 감독님이랑 그리고 다은이랑 그리고 선주 감독님이랑 지금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여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즐겁게 있다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아이들은 즐겁다를 만드신 지영 감독님. 사실 박선주 감독님은 리얼 때부터 제가 워낙 리얼을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화정 기자님이 한중영화제 때 그랬듯이 저는 이제 미장센 영화제 16년, 17년도에 상영. 저는 미장센에서는 상영 안 했고요. 상영했어요? 네. 저도 근데 그 한중 꿈깨는 다른 애가. 네네 그 다음. 아마 서독제 서독제 아니죠. 아시아나인가? 착각을 했네. 아시아나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출품을 하신 네. 거죠. 뼈를 받죠. 그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미장센 영화제가 그 영화제 특성상 이제 예심을 전년도 이제 수상자 감독들이 하는데 제가 1차에는 됐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1차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로 많은 비밀을 밝혔어요. 제가 굉장히 높은 순위로 사실은 이렇게 박선영 감독 리얼을 올렸고 한현 배우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영화 너무 잘 봤다. 너무 좋다. 제 탓은 그 저는 당연히 상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저도 미스테리. 네. 저는 진짜 자신감 있게 1차에서 베스트 3의 순위 안으로 올렸다는 거를 알려주시고 미장센이 잘못한 걸로 준비하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하나 좋아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감독님이고 비밀의 정도 너무 재밌게 잘 봐서 그리고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너무 좋은 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3명이 한 자리에서 한 게 처음이에요. 네, 사실은 감사하게 여름밤이 16년도에 이제 16, 17년도에 상영을 감사하게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한현 배우가 개인 사정상 많은 부분 참석을 못한 것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보다 너무 조심스럽고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거 개봉할 때 그래서 한현 배우랑 연락하면서 배우나 이제는 좀 편해졌으니 최대한 참석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어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같이 엄마와 삼촌이 같이 이렇게 토크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서 같은 그 작품을 같이 한 다른 작품의 감독님들이 하는 경우 많지 않아서 역시 처음에 얘기했던 신박한 계획이라는 얘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도 박수를 한번. 그래서 어쨌든 비밀의 정원 남은 상영들 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아이들 즐겁다 이제 5월 5일에 어린이날 비밀의 정원과 같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지용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모르신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올 때
이렇게 옆에 앉아 있으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지금 개봉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옆에 앉아 있다가 이제 선주 칭찬하고 가야지 약간 이 생각하면서 보긴 했는데 크게 칭찬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영화가 아주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비밀의 정원은 참 재밌는 영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런 거 하는데요. 아무튼 되게 기분 좋고 저도 지금 캐스팅보 작업 중인데 네. 좀 또 이런 에너지를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네.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그리고 실제로는 좀 처음 뵙는 우리 그 옆집 옆집 딸내미와 또 우리 현영 배우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석호 배우님까지 두 가지 역할, 배우님 목까지 두 가지 역할을 해주신 또 신지훈 감독님께도 이렇게 그러면은 오늘 감독님과 배우들의 그런 이야기들, 비밀을 조금 폭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들 즐거우셨어요? 네. 오늘 네. 아마 이제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기를 저희는 뭐 누구보다도 바라지만 이런 자리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받고 기운을 받는 분들은 감독님과 배우분들이세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오늘 오신 분들이 소중할 거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기획전 같은 여러 이제 영화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이 라이카 시네마를 통해서 많이 소개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 저도 같이 항상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하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